자, 다음은 편집 기능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입력과 표시를 하고 나서 그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기능들이 편집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삽입, 수정, 삭제가 있습니다. 인서트 기능을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삽입과 수정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삽입은요,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땐 반드시 삽입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줄 삽입은요, 줄의 맨 처음이나 끝에서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줄 삽입이 되고요. 페이지 삽입 같은 경우는 뭐 엔터를 계속 눌러도 되고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에 따라서 페이지 삽입 키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페이지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은요, 문서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기능으로서요, 겹쳐쓰기 또는 오버라이트라고 하는데, 인서트 키 중에서 눌러서 수정 모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삭제는요, 백스페이스로 왼쪽 문자 삭제해주고, 딜리트로 이제 오른쪽 문자 삭제해주고, 수정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단을 많이 삭제하겠다. 그럼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일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글자가 단어입니다. 지정도 단어입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거든요. 그럼 0이나 역자 아무데나 두고 더블 클릭하면 단어 범위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의 왼 끝에서 이 행단위 할 때는요, 이 첫 번째 줄 마우스를 이용한 영역 지정에서 맨 앞에다 두고요. 더블 클릭, 그 화살표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한 번 해주면 행단이 지정이 되고요. 두 번 하게 되면은 문단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 하게 되면은 문서 전체가 됩니다. 행은 한 줄을 의미하는 거고요. 문단은 여러 줄이에요. 단락이 끝났을 경우를 문단이라고 합니다. 문서 전체는 이 문서 전체겠죠. 모든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단축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 갖다 두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진닷컴이라는 문장을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럼 똑같은 내용이 밑에 한 번 더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동은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X, 컨트롤 V. 영진닷컴을 컨트롤 X 없어지죠. 그 다음에 새로운 위치로 갔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오려두기 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입니다.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로는 딜리트 키 이용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영진닷컴 범위 정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동은 문서의 내용 분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복사는 붙여넣기를 한 횟수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 영역을 꼭 지정을 해야 되겠고 그 영역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나 컨트롤 X를 하게 되면 버퍼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버퍼 또는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클립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버퍼 또는 이제 클립보드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붙여넣기에서 사용한다. 붙여넣기는 단축키가 컨트롤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기능에서 검색과 치환 있습니다. 검색은 찾기란 뜻이고요. 치환은 바꾸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은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한글도 되고요, 영문도 되고요, 특수문자도 됩니다. 그리고 본문 밖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표 안의 내용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량이 증가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치환은 바꾸는 거니까 한글, 영문, 특수문자 다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라든지 글꼴 모양, 속성 이런 것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가 10포인트였는데 16포인트로 크기 변경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리 그 정의해 놓은 스타일이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는 건데 그것들로도 같이 변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분량, 내용이 변경이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 분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치환, 바꿀 수 없다, 그대로 있다는 게 검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판 기능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판 부호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조판 부호를 선택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조판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이게 한 페이지거든요. 여기 여백이 있습니다. 편집 용지의 여백이라서 여기가 위쪽 여백, 맨 밑에가 아래쪽 여백.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왼쪽 여백이 있고요. 오른쪽 여백이 있습니다. 실제 문서는 이 본문 영역에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머리글 또는 머릿말 또는 두문이라고 하고요. 꼬리말, 꼬리글, 미문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여백이 잡혀져 있으면 위치가 위쪽 여백 아래, 아래쪽 여백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각 페이지의 위쪽, 머릿말, 아래쪽, 꼬릿말에 들어가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라든지 장의 번호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쪽, 짝수 쪽, 양쪽 홀수 쪽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짝수 쪽에다 할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글자뿐만 아니라 선, 그림, 크레바트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백을 우리가 편집 용지에서 지정하게 되면 이 위치에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조판부로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인쇄될 때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 머릿말, 꼬릿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각주, 미주도 마찬가지로 조판부호가 되겠습니다. 각주라는 것은요. 어떤 그 문서의 내용 이것들을 부가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각주와 미주라고 하는데 각주는 해당 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풋노트라고 합니다. 근데 미주는 문서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각주가 많아지면 본문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에는 각주가 많이 달려 있고요. 논문과 같은 그런 책에는 미주로서 한꺼번에 마지막 페이지에 한꺼번에 표시하는 걸 미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법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와 이제 내가 워드 프로세서에 내장된 어떤 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오타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기능을 맞춤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없다, 사용자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주 틀리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맞춤법 검사에서 수정하면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수식의 오류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뭐 루트 뭐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수식이 있어요. 수학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 편집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력한 거는 맞춤법 검사에서 검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키보드에
문장의 조작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한 다음에 C 한 다음에 B를 했어요. 입력을. 이 순서를 내가 매크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A, C, B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얘가 A, C, B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불러다 쓰는 기능입니다. 그런 것들을 매크로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스크립트 매크로를 이용해주면 뭐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매크로다 그러면 키보드의 그런 조작 순서 그런 것들 기억하는 기능입니다.